안녕하세요. 작가 정미숙입니다. 오늘은 오릿은 스웨덴 마든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2%, 요 책을 읽다가 너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정미숙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 옛날 산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집에서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점을 여기면 집 앞에 앉아 저 아래 산중턱쯤에 보이는 웅장한 저택을 바라보곤 했다. 소년은 그 집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에 불만을 느끼며 이렇게 한탄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런 집에서 산다면 정말로 행복할 텐데. 어느 날 아침 소년은 그 저택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다. 웅장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와 어떻게 다른지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길은 매우 험했고 햇살은 따가웠지만 발걸음을 재촉해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치고 있을 무렵쯤 그곳에 다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은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아름답고 웅장한 저택은 간 곳 없고 소년의 눈앞에 있는 것은 허름한 마구간을 여러 채 이어붙인 축사였기 때문이다. 소년은 자신의 꿈이 허망하게 무너진 현실을 보고 울음을 뜨뜨렸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소년은 고개를 들어 산꼭대기를 올려다 보았다. 눈물 사이로 보이는 자신의 집은 거기서 내려다본 마구간이 아름다운 저택으로 보였듯이 자신의 집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황금색 저녁 노을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그 집은 숲속에 대궐같이 광채가 났다. 소년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지는 않았는가요?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저도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 이제 일하는 걸 보면 저거는 너무 쉬워 라고 해서 막상 제가 그 일을 해보면 저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집도 마찬가지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지금 여기 있는 곳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게 더 아름다워 보인다. 지금 찍고 서 있는 땅보다 남들이 서 있는 땅이 더 비옥해 보이고 남들이 하는 일이 나의 일보다 더 훌륭해 보인다. 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항상 더 큰 곳만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완벽한 만족을 가져다 줄 아름다운 집은 이 지구상에 없다고 하네요. 그것은 당신의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엔 청년이 되면, 청년 시절엔 중년이 되면 모든 고민과 걱정거리가 사라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정작 중년이 되면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기대했던 행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황홀해 보였던 미래가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맞아요. 저도 어릴 적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나는 어른이 돼서 내가 열심히만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커서 어른이 돼 보니까 행복한 것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더라고요. 정원을 부지런히 오가며 거기서 자라고 있는 꽃들에서 조금씩
얻어내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한 손길, 정직한 노동, 의로운 행동, 선한 의도, 타인을 위한 배려에서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이미 흘러가 버린 물처럼 내 것이 될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현실의 고난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 때문에 겪는 아픔보다 놓쳐서 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겪는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익을 돕는 각종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세태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크다고 합니다. 크죠. 지금 환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활용 문제라든가. 하지만 그보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삶이 불행해지는 풍토가 만연하는 것을 더 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늘 타인을 시기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운명을 탓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눠 가진 많은 것들이 자신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햇살, 자연, 생명의 진리는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에게도 여왕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분량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의 생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10,000를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도 시간을 살 수는 없었기에 74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만큼만 행복하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름답게 보려고 한다면 하찮은 물건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지만 단점만 보려고 한다면 최고의 보물에도 흠집만 보일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의도와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유익한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삶의 많은 부분이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불행하고 우울할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기심도 많았고 질투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내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은 얼굴빛부터 다르다. 큰 재물을 얻은 듯이 넘치는 행복에 빠져 모든 사람에게 빛과 희망을 전한다. 평생 얻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는가. 평생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연명하다가 막대한 재산을 얻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는가. 당연히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쁨이 눈빛에서 느껴진다. 절망이 희망으로, 우울함이 경쾌함으로, 분노가 경탄으로 바뀐다.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어진 나날을 살아야 한다고 해요. 삶에 지쳐있는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 매일 삶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상과 눈빛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내면의 기쁨이 얼굴을 통해 전달되고 가슴속에 만족과 평화가 그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반사될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멋있죠. 세상에 반사돼서 비친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지구상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당연히 여기며 감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현재의 고통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고통이 클수록 미래에 얻을 행복이 커질 거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이 심신의 건강과 생산성 그리고 온전한 정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며 솔직한 감정을 감추는 삶에 어떻게 행복이 깃들겠는가? 행복은 죽음 이후의 낙원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소소한 일상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타인에게 베풀며 선하게 살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안다면 만족하는 오늘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 또한 본능이며 이는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윤리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늘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사는 여인에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매일 밤 일기를 쓰면서 기쁜 일 하나씩을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 삶에서 행복한 일들만 찾게 되고 괴로움 끝에는 항상 기쁨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녀는 소중한 가족을 갑자기 잃고 자신은 병고에 시달리며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행복이 다시 찾아올까 의심했었는데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슬프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그냥 흘려보내고 만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눈앞에서 놓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인생은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수 있다. 빛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인생의 그림자는 그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설 것이다. 항상 고뇌하면서 자신을 억누르면 생각은 좁아지고 일의 효율은 떨어진다. 일터에서 항상 콧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의 삶을 즐거움과 빛으로 가득 채우세요. 매일 감사일기를 쓴 여인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을 늘 찾으라고 합니다.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 시청자님들이 꼭 채워야 할 2%는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하라, 또 한번 감사하라. 정미숙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